전체적으로 밝은 부분 똑같아요. 밝은 부분 넓게 만들어 주시고, 하이라이트 부분 원기둥 항상 비워놓고 들어가시고, 원기둥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절반 너머로 큼직큼직하게 밀어줍니다. 잘 못 칠할 것 같으면, 이 풋터치가 힘들면 투명체 같은 경우는 이 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살짝 SWC 써가지고 좀 진한 움직임으로 잡아 들어가시고요. 같은 컬러라 그래도 농도나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뒤에 반사광 들어가는 부분들도 미리 정리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부분의 유리색을 최대한 비워 놓는 게 중요하고, 하이라이트 선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윗면 같은 경우는 가벼이 쓱 들어갑니다. 거의 안 칠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아웃라인만 진하게 잡는 게 투명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 벽은 전체적으로 눌러줍니다. 입구 쪽 주둥이 나선형도 마찬가지 그 형태 그대로 와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니까 하이라이트 남겨두시고, 뚜껑 나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돌려서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자, 그럼 주둥이 부분은 사실 밝은 영역인데 주둥이가 얇기 때문에 어둡게 칠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진하게 정리해 주시고, 쓱 풀다가 투명체가 있으면, 이 뒤에 비추는 게 있으면 약간 비워 두시고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밀어도 돼요. 그래서 얘보다는 주둥이 부분이 조금 더 진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우리가 투명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음영 변화가 있는데, 대개 이쪽 이 원기둥 이 타원의 끝부분이 가장 진해요. 모든 그 빛을 대충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진한 톤으로 만들어 주는 게 투명체 들어갈 때 가장 쉽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쪽은 아랫부분보다는 진하고 여기보다는 약간 연하게, 물론 그대들께서 하다 보면 앞뒤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데 알고는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이 진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죠? 여기 위 아랫부분보다 위에가 좀 더 진하게 표현된다는 거. 뚜껑에 대한 음영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선생님은 눌러줄 거고요. 투명체지만 그림자가, 투명체는 그림자가 위에 막 이렇게 진하게 안 올라오지만 우리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쪽 라인에 그늘을 형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근을 가지고 밝음과 어둠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안쪽 원기둥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안쪽으로 반대로 들어가니까 이쪽 라인이 좀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 들어가시고요. 안쪽 부분, 이쪽 부분이겠죠? 이쪽 부분은 만지지 마세요. 그냥 투명하게 놔두는 게 좋아요. 모서리 부분, 두께가 약간 있는 유리병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이 외곽선 부분을 잡아줍니다. 외곽선 잡아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그 다음에 외곽선 두툼하게 잡아 들어가고, 유리의 두께만큼 굴절이 한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약간 두툼하게 들어가고, 시험 끝나고 나서 투명체 질감은 다시 들어가겠는데,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굴절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진, 이 문제의 사진 봐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약간씩 주고요. 물론 컵에 둥글게 돌아가는 밑면에 대한 움직임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살짝씩 이렇게. 마찬가지 아웃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고, 외곽선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어두운 쪽이니까 좀 더 진하게 외곽, 물론 3절지에서는 좀 더 두껍게 들어갈 거고요. 비워두시고, 유리 두께만큼 비워두시고, 전구 같은 경우는 얇은 유리이기 때문에 좀 더 얇게 공간을 비워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라인 비워놓고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투명체지만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명암 구분들을 지워 주셔야 돼요. 물론 안에 뚜껑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뚜껑색으로 들어갈 거고요. 양옆을 잡아 들어가는, 얘가 아웃라인인 것처럼, 그죠? 얘도 그 연장선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 부분도 잡아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금속이나 나무 같은 데는 여기 진하게 잡죠. 근데 투명체는 허공에 좀 잡는 느낌이라서 그래.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모든 유리 물체는 아랫부분이 두꺼워요. 모르겠어. 깨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랫부분이 되게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께만큼 비워두는 것처럼 아랫부분은 두께만큼 비워두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굴절되는 이 머리끈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선생님이 두툼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두꺼운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밀리지 말라고 약간 점점점 이렇게 돌기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그 사이에다가 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묘사 거리들이 생기니까. 자, 몸통과 목 부분의 경계 부분은 또 정리를 한번 들어가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나선의 형태, 일단은 전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나선의 형태를 얇으니까 이 진한 색보다 좀 전체적으로 연한 느낌으로 한 톤 똑같이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죠? 좀 중간 톤으로 나선의 형태를 그대로 깔아줍니다. 이건 나중에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찍으면 되니까 니들 나선 그리다 보면 좀 어려워요. 물론 선생님 여기는 약간 비워놓긴 했어요. 역광으로. 항상 빛은 어둠 안에 들어가면 밝아지니까. 그래서 그 라인 해주고요. 뒤에
표면에서 비춰져 있는 이쪽 라인은 가볍게 뭉개면서, 여기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뒷면에 비춰지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이렇게 해 들어가. 비춰져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투명체들은 비춰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뚜껑색은 조금 더 갈색 진한 톤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뚜껑의 이런 모양이 아니라 원반 이 형태가 중요하니까, 고기 형태 아까 칠해놨던 부분 살짝 띄워주시고 외곽 좀 굴절되게 먼저 외곽선부터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안에 내용물은 그렇게 안에 구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빛이 이렇게 오니까 옆면 꺾이는 쪽으로 외곽선 정리해주고 안쪽에 느낌 그대로 잡아주시고, 가장자리 쪽, 이 아까 튀어나온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서 굴절의 느낌 가볍게 주시면 돼요. 물론 이 색이 나중에 뭐 이렇게 이 비춰가는 이 느낌도 좀 주면 되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 경계, 이 외곽선 경계 부분에 만나는 부분들만 살짝 삐져나오게 해서 이렇게 밝은 영역, 그쵸?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두워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밝음으로 빛이 오는 방향에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옆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윗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깔아주시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뭐 하얀색 파킹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진한 움직임으로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 나무 색깔 했던 거랑 비슷하게, 대신 선생님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이제 대비 차이를 주면 좋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라데이션 시키지 말고 약간 끊어서 이런 식으로 칠하는 게 조금은 이 금속 질감 표현할 때 용이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 이후로는 쭉 밀어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서 면 차이 살짝씩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간 꺾여서 들어가겠죠. 여기는 밝음으로 살짝 주어도 되고, 얘를 진하게 주고 여기를 밝게 줘도 되고요. 아무래도 위에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면이기 때문에 한 톤 눌러주는 것도 좋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보일 테니까. 어두운 쪽 잡아서 들어가 주시고,
반사광 부분 화이트나 무채색 섞어서 풀면 묵직함이 없으니까 화이트 섞어서 톤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물로 풀어버리면 색깔이 너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쓱 밀어서 만들어주고, 어두운 부분 잡아서 우리 원기둥에서 메인 어둠 있죠. 이제 물론 이제 들어갈 때 이 형태를 감안해 주면서 들어가 주는 게 좀 좋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 오면 반대로 이 부분이 살짝 밝아질 거란 말이야, 역광으로.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좀 비워둔 거고요. 안 되면 그냥 칠하셔도 무관합니다. 아무래도 밑에 이 처마 부분이 좀 더 옆면보다는 선생님은 좀 어둡게 들어가 주는 거고, 좀 더 다운된 색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뚜껑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눌러버릴 거야. 그래서 대비 차이를 좀 주려고, 바닥하고 벽하고 톤 차이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눌러주면서 나중에 여기만 좀 더 진하게, 그치? 한 톤 더. 처음에는 크게 색을 깔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뭐 그림자 부분이 들어가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좀 눌러줘도 되고. 외곽선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묘사 들어갈 때 뚜껑이라는 게 약간 굴곡이 들어서 이렇게 라운드가 져서 이렇게 있잖아. 이게 날카롭지는 않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아웃라인도 살짝 두께감 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뒤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튀어나온 쪽을 밝고, 여기가 이제 밝고 어둡게 들어갔으니까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밝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뭐 다시 안쪽 바닥면이 있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밝아지겠죠? 그런 표현들 가지고 들어가 준다고 보면 돼요. 다 칠해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구분을 좀 지어주는 거지. 그러면 칠해놨던 부분들의 반대쪽 부분을 이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빛을 받는 쪽 선택해 주시고, 이쪽 부분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뺑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 평면 했을 때.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밝겠죠. 그래서 그 양 옆을 조금 눌러주는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밝게 해준 부분과 좀 위에 어둠을 평면이지만 좀 잡아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거 경계 부분만 자연스럽게. 혹시 이렇게 그 눕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선택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연결하는 톤으로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약간씩 요철 있다고 생각해 주고 톤만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물론 좀 여기가 어두우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밝게 칠해줘도 뭐 크게 무리는 없죠. 약간 톱니바퀴 느낌으로 표현해줘서 정리해 주시고, 고무밴드가 비쳐가는 부분들도 물론 색깔로 비춰도 돼요. 노란색으로 아니면 초록색으로 비춰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그냥 그림자 형태로 비춰줬고, 만약 이게 이제 선생님은 뭐 주어진 자료가 노란색이잖아, 그치? 노란색인데 초록색으로 들어갔을 땐 초록색으로 비춰도 됩니다. 근데 니들 다 노란색으로 비춰놔가지고 노란색으로 일단 비춰놓는 거고, 선생님은 수정할 때 약간 초록색으로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뭐 노란 계열에서 초록색 계열은 같이 임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색깔 변화를 주셔도 좋아요. 단순하게 노랑노랑 겹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뚜껑은 황동 느낌의 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두 개가 겹쳐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황동 느낌 그대로 칠하시고 끝만 살짝 바꿔줘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 이해갑니까? 그런 색 변화들은 그대들께서 그때그때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들어가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어두워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뭐 요철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 어둡게. 이따가 또 친구들 오면 뭐 이 부분 널찍한 거 있으니까 거기도 또 한번 해줄 테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자, 원기둥 느낌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선생님이 이제 지켜주라 해서 절반 발금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다 칠해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조금 요령이 뭐냐면 눌러서 칠하면 상대적으로 색이 연해. 거기다가 똑같은 색이라고 들면 톤 차이가 좀 나죠. 결국 밝음 만들어 놨을 때 요령껏 너무 빨대든 뭐든 이게 너무 명확하게 비워두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밝다 아니면 다 누르고 나중에 닦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 느낌으로 쓱 들어가 주시고요. 금속이니까 어느 정도 반사도 되겠죠. 의도적으로 멀어져 있는 부분들은 쓸면 좀 풀어지기가 쉬울 거고, 아까 말했듯이 약간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밑색 칠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밑색 칠하면서 이 붓의 스킬을 활용해서 눌렀다 뗐다 하면은 조금 다운 시킬 수가 있고 그 톤 차이로 명암을 만들어내기 쉽단 말이야, 그치?
그 정도들은 조금 알아주면 좋겠고, 얘가 돌아가서 점점점 멀어져서 더 멀어지니까 멀어질 때는 물로 풀지 말고 항상 화이트 섞어서 톤을 다운 시켜준 상태에서 풀어주십시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멀리 있는 부분들은 항상 밝고 중간 어두움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색으로 미세요. 시험장에서 갈 때 나중에 밝은 화이트로 칠하면 되고요. 어둠은 쌓아가면 되니까 너무 막 피스테프도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좀 더 덩어리를 잡고 싶으면 색깔 살짝 섞어가지고 그 위에서 바로 밑에만 칠해주면 원기둥의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요령들도 좀 배우세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더 화이트를 섞은 상태에서 다운 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나중에 하는데 약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색 변화를 주면서 다운 시켜주면 훨씬 더 걔네들이 더 멀어져 보입니다. 색깔 변화도 생기고 멀어져 가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우리가 좀 배워갈 테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색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채도를 떨어뜨리면 충분하게 시점에서 멀어져 보이는 거고요. 뒤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끈인데 막 밝고 중간 어두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령을 조금 알고 있으되 선생님이 가운데 비워놓고 해주라는 것은 항상 명암을 알고 있으라는 거야. 양감. 그치? 그거대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중간 단계 만들어 주시면서 앞과 뒤의 차이는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라데이션 너무 시키지 마시고요. 그라데이션은 큰 의미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반사광색을 약간 푸른 계열로 섞어주면 좋아요. 반사광색은 항상 화이트에서 좀 더 묵직한 색으로, 너무 하얗게 밝게 놔두지 마시고.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 반사광은 이제 색 변화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밝은 비 오는데 어둠, 그쵸?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또 그냥 대충 다운 시켜주는 색으로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약간의 차이만 좀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멀어져 보여야 되니까. 무슨 색을 쓴다가 아니라 여기 금속 찝어져 있는 부분들의 이제 그림자 영역, 그치? 그런 것들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 빛이 오니까 머리끈 위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얘가 어둡게 들어갔었으니까 색깔 차이는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둡냐? 처음에 칠해나는 상황과 주변의 상황을 보고 어둡게 누르는 거야. 그치? 경우에 따라서 지나가는 녀석들 그림자 이 선들도 그려줘도 상관은 없고요. 색연필로 해도 돼요.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칼집처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느낌대로 밴드나 혹은 운동화 끈이나 시험장에 나오면 표현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정밀 묘사가 아니라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밧줄 제외하고는 웬만한 선들 나오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말려가는 격자
한쪽 방향 먼저 전체적으로 그려주시고요. 물론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멀어져 가는 애들은 좀 더 다운 시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듬성듬성 몇 개만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그리라는 거 아니죠. 여기는 이미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는 뭐 해주면 앞에 있는 메인 정도만 톤 다운된 느낌으로 살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라인 잡으셔서 이왕이면 어두운 데부터 이렇게 얇게 해주면 조금 여기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두껍고 얘가 가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요령은 좀 있어주면 좋은데, 못하면 그냥 칠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그 방향대로. 빨리 그리는 사람이 장땡이야. 얘는 여기서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니까 빨리 해서 느낌만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시간 있으면 더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금방 봤죠? 그냥 대충 그리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닦아놨던 부분, 어차피 이 줄무늬, 이 격자 무늬도 닦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이게 밝은 부분을 비워놓을 이유가 없죠. 이해갑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냥 원통으로 되는 거고, 더 어두워지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더 진한 색 어둠으로 집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곽 아웃라인 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칠하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끈이 만들어지면, 금속 같은 경우 선생님이 좀 차이를 주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갈게요. 똑같죠? 금속에서는 비워두는 게 좀 더 좋다 그랬으니까, 찌그러져 있으니까 일단은 피해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피해서 이렇게 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진한 색 잡아서 왔었고요. 더 진한 어둠 잡아서 어둠 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하게 줬던 부분, 금속 진하게 들어가는 부분 있었고요. 잡아줬었고요. 그렇죠? 물론 네이플스 옐로우 노란색에서 이 색 섞어 썼었죠. 뭐 반사된 빛이 있으면 그 색 써도 되고요. 여튼 지금 보는 것처럼 진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외곽선이 이것보다 더 이제 아웃라인 진해져야 되니까, 이쪽 전체적으로 반사광색인데 얘가 비쳤으니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블랙 들어가 줘야겠죠. 금속 질감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 여기에서 대비가 일어나는 거고요. 꺾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반사광처럼 비춰질 테니까. 먼기둥, 그죠?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안에 꺾여 있다. 그러면 꺾여 있으면 밝은 라인이니까,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밝고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밝게 라고 해주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냥 눌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상황, 그것만 가볍게. 못하겠으면 안 찌그러져 있는 부분 그리면 되죠. 그래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금속 표현 배웠던 것을 이제 실전에서 써먹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얼마만큼 기억이 나는가, 그거 들어가는 거고, 혹시 이게 더 크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서 중간 라인 쪼개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이제 그쵸? 이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해결해 가면 되겠죠. 아웃라인은 그만큼 진하게 해주시고, 연하게 들어가 보일 수 있으니까, 금속은 대비차가 중요하니까 그림자 부분들을 좀 더 진하게 해서 표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끈 표현해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만 살짝 닦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격자 부위만 그려놓으면 되겠고.
여기서 스케치 넣으면 쉽게 앞면이 선생님 빗을 밟고 원기둥으로 돌아가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칠해 봅니다. 물론 얘가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를 짓고 있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옆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앞에 보여지는 부분들 위주로 밝음을 비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어둠, 그 부분 잡아주시고 밝고 어둡고 다시 튀어나와서 뭐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그 문양들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들을 너무 얇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중간면 눌러놓고 들어가세요. 중간면 너무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뚜껑은 좀 두툼하니까. 원기둥 칠하는 부분들은 동일하죠. 우리 금속에서 했던 거나 원기둥 양감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문양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밝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 라인 형태 무시하시고 일단은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기둥 그 다음에 진한 색 남아서 원기둥의 절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 우리가 이제 금속 질감 이 황동 느낌 들어갔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로 약간씩 이렇게 좀 중간 톤을 만들어주면서 가지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그 다음 중간 어두운 색 만들어서 꺾어주시고, 지금까지는 원기둥 느낌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꺾임 주시고, 바깥에보다 안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톤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좀 더 편할 거고요. 꺾여가는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죠. 마찬가지 뭐 조그맣게 중간 톤 만들어주면 좋을 거고요. 어두워질 거고, 중간 부분 만들어 줄 거고, 중간 어둠, 이 부분이 이제 좀 밝겠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어두워지듯이 밝아지니까 이제 이쪽 부분 전체적으로 눌러주면서 아랫 부분들 톤 정리 조금씩 더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이 부분이 좀 밝아질 테니까 그 부분까지 꺾여가는 색깔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맺혀주는, 이해 가시죠? 다시 이쪽은 어두워져서 그 어둠 라인 같이 들어가 주시고, 이해 가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죠. 빛이 오는 데들은 밝게 주고 어둠 라인을 꺾어서 주고, 이해 갑니까? 뚜껑 같은 경우 이런 문양들 시험장에서 혹시 나오면, 우리 실기대회 때 나오면 좀 단순하게 그리시고, 그래도 이제 형태가 있는 만큼은 들어가고, 요철 있는 부분들만 조금 더 이 뚜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이야, 그치? 거기에 약간의 굴곡이 있는 건데 너무 굴곡 심하게는 주지 마시고요. 요철만 가볍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너무 일자로 딱 끊어 놓지 마시고, 이 뚜껑이 그래도 두툼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두께감도 살짝 주시고, 뚜껑의 요철 부분들 항상 조금씩이라도 중간 부분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살짝 밝게 화이트드 혹은 이렇게 닦아서 뚜껑의 음영들을 조금씩 주기 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 그림자 한글 글씨 쓰는 것처럼 밝고 어두움만 잘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살짝 그림자가 맺혀서 어두워질 거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요철 부분들만 가볍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질감에 겹쳐 있는 부분 닦아주면서 안쪽과 바깥쪽 비춰져 있는 효과 줄 수 있도록 닦아주는 거, 그런 부분 위주로 닦아주면 된다는 거. 표현이 조금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경계선 부분에서 닦아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주거나,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머리끈이 비춰져 있는 밑둥 비춰져 있는 부분들 혹은 굴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중에 화이트도 찍겠지만 이 부분 많이 좀 닦아주면서 표현해주고, 가운데는 넓게 하니까 넓게 톤을 쭉 쓸면서 빼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거고, 모서리 부분도 걷어내서 반짝반짝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이 타원의 경계 부분, 이 사이드 부분을 진하게 해주고, 그 진하게 넣은 데다가 뭐 지금은 닦아 들어가지만 시험 시간에는 화이트 바로 찍어도 되고요. 로프도 라인 그어주고 가운데 가볍게 톡 양감의 밝은 부분들만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모서리 부분 위주로 혹은 금속이 찌그러져 있는 부분 위주로, 금속, 유리 이런 부분에서는 화이트를 모서리 부분에 곳곳에 찍어준다는 생각으로, 여기도 끈이 비춰져 있지만 화이트 선이 먼저 올라가야겠지. 모서리 부분에 화이트, 경계 부분에 대비를 줄 수 있는 부분들 화이트,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화이트로 그려도 돼요. 지금 선생님은 좀 닦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나중에 닦는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막 겹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닦아서 조금 효과를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유리, 금속, 화이트 질 많이 해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에 화이트를 좀 더 강조시켜주고, 비춰져 있는 뒷부분과 앞부분의 경계 이런 부분에 화이트들 다양하게 넓고 좁고 강하고 연하고를 반복해서 표현력을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줍시다. 반짝반짝 하게 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예뻐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추가시켜 주고요. 최대한 화이트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최대한 금속 이런 부분들이나 경계를 드러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찍어 줍시다. 가끔 뭐 머리띠 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대신 살짝 칠해 놓고 손으로 뭉개주는 느낌. 뒤에 부분들도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